자, 직류기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예? 왼전 오발. 아, 직류기에서 왼전 오발. 기억납니까? 왼전 오발이 뭐였어요?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왼전 오발. 아,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 자, 일단 왼전 오발. 아, 왼전 오발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 자, 그래서 왼손은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전동기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오발. 오른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유도기 전력의 방향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왼손 오발 기억나야 되고, 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 그렇죠. 자, 우리가 직류기를 구성한 3요소 있었어요. 자, 직류기 3요소. 자, 직류기 3요소에서 기억나는 거, 직류기 3요소니까. 자, 우리 직류기 한번 그려봐야죠. 그죠? 직류기 어떻게 그렸어요? N극과 S극 사이에 뭐가 있더라? 자, 회전하는 조체가 있고, 자,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뭘 통해서? 정류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기를 끌어내더라. 우리 직류 발전기 여기 있었죠. 그래서 직류기 3요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계자. 자석을 만드는 장치다. 라고 해서 계자. 얘는 뭐였어요? 전기를 만드는 장치. 유도기전력을 발생하는 장치다 해서 전기자라고 했었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교류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직류기니까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뭐다?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하면 계자, 전기자,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권선법, 그죠? 자,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 전기자를 놓고, 자, 전기자를 놓고 내가 뭔가 회전시켰더니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전기자를 어떻게 감냐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나온 게 전기자 권선법. 자, 전기자 권선법 뭐가 있었어요?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 지금? 그렇죠. 고, 이, 회, 중, 하. 자, 고상권, 이층권, 단층. 자, 고상권. 자, 환상권 말고 고상권. 자, 단층권 말고 이층권. 그죠? 개로권 말고 폐로권. 그 다음에 중권, 파권. 그래서 고입회, 중파. 기억나시나요? 고입회, 중파. 아, 대신에 여기 중권과 파권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전기자를 어떻게 집중해서 중복해서 감는다라고 하면 중권. 자, 전기자를 퍼뜨려서 감는다 하면 파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중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얘를 병렬권이라고 했어요. 병렬권이라고 했고, 파권은 넓게 퍼뜨려서 감는 뿐이니까 직렬권이다라고 했었네. 그럼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 중권, 파권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거. 자, 증권일 때는 전기 병렬권이라고 했으니까 병렬 회로수가 뭐 같다? 극수와 같다. 자, 직렬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뭐와 같다? 이다. 기억 안 나면 뭐 해야 돼요? 요점 전이 피고 그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그게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병렬 회로수, 자, 극수와 같다라고 했었고, 이 중권은 주로 어디에 쓴다? 병렬이니까 뭐가 크다? 전압. 자, 전류가 커요, 전압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저전압 대전류형이다라고 했었고, 그죠? 자, 파권은 넓게 퍼뜨려서 감는다라고 해서 전압이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고전압, 자, 소전류형이다라고 표기했었나요? 그죠? 전압이 큰 형태는 파권이었고, 중권은 자, 전류가 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 있었고요. 자, 이 전기자 권선법에 의해서 우리 뭐가 바뀌더라? 유도 기전력이 바뀐다 그랬죠. 그럼 직류기에서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은 자, E라고 나타냈나요? 자, E는 뭐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나오면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죠? 자, 하다 못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걸 보고 읽어야 돼. 그죠? 자, 입 꽉 다물고 있으면은 어때요? 다이어트 저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자꾸 읽어냅니다. 자, 이는 뭐다? 60a분의 자, 피자 파이 n에서 유도기전력은 자, 60a분의 피자 파이 n 이 값은 우리가 어떻다? 자, 이걸 우리가 조정할 수 없으니까 뭘로 놓자? k라고 하는 상수로 자, 표현해서 k 파이 n으로 놓을 수 있겠더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기전력 이는 60a분의 피자 파이 n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유도기전력 크기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때 병렬회로수는 주어지지 않더라. 자, 다음 병렬회로수 대신에 중권, 파권이란 말이 더 있으니까 아까 중권일 때는 어떻더라? 극수와 같고 자, 병렬회로수 파권일 때는 이다 라고 하는 거. 자, P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극수, Z는 도체수, 자, 파이는 극당 자속수, 그리고 N은 회전수, 분당 회전수라고 해서 유도기전력은 자, K 파이 N 볼트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기억 남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직육의 기본적인 특징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 전기자 반작용은 뭐였어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일 때? 아, 전기자에 의해서 자, 전기자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극에 영향을 줘서 자속을 줄이거나 일반적으로 자속이 누설 자속 발생하니까 자속이 줄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해서 부하의 전기자와 자, 전기자의 부하를 연결했을 경우에 부하 전류가 흘러서 어떻더라? 주 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걸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무부하 상태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자, 부하가 연결 시에만 자, 작용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부하가 연결됐을 때 전기자 반작용 현상. 자, 이때 현상은 뭐였어요? 자, 여기에서 자속이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N극과 S 사이에 자, 우리가 회전제를 놨더니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전류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발생한 자속에 의해서 어떻게 되더라? 자속이 자, 들어가고 나오니까 자속이 이렇게 휘게 되더라. 그죠? 자, 정상적인 중성축보다 다른 곳에서 자,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전황이 되더라. 정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꽃이 발생하더라. 아, 그래서 여기서 현상 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속이 누설된다. 자, 자속이 편자작용이 발생해서 편자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해서 자속이 누설이 되고 자, 이러한 누설 자속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감소하더라. 유도기전력 감소하고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죠. 자,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네. 자,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하더라. 자, 이에 대한 대책. 그럼 대책 뭐였어요? 자, 뭐 한다? 그렇죠. 여기에 발생하는 전기자에 흐르는 자, 전기자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주자극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반대극성으로 전류를 흘려줬더니 여기 발생한 자속과 여기 발생한 자속이 서로 상쇄되더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상권선. 자, 보상권선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서 보조극을 쓰는 방법도 있더라. 그죠? 자, 보극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더라. 또 아예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할 거니까 중성축을 아예 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향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가 보상권선을 설치하거나 자, 보극을 설치하거나 자, 중성축을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했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또 정류작용. 정류는 뭐였어요? 정류는
정류가 뭐였어요? 절구 칭. 아, 여기서 봤더니 얘가 직육이더라.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더라? 여기에서 여기는 교류가 나오는데 브러쉬를 딱 지나면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교류 대신 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더라. 그죠? 자, 교류가 정류자 편을 지나면서 자, 교류가 직류로 바뀌게 되더라. 그죠? 자, 근데 이 축이 정확히 이 가운데 브러쉬가 중심 축에 있을 때 딱 바뀌는 게 아니더라. 얘가 움직이다 보니 브러쉬 정중앙에서 바뀌지 않고 그 안에서 전기자 전류값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정류 곡선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정류자 편에서는 자, 우리가 정류자 편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 정류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의 브러쉬를 지나갈 때 정확히 가운데서 딱 바뀌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일단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직선 정류라고 했네. 정류자 편에서 우리 정류자 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정류자가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거기서 정류자가 브러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자, 정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자, 가장 이상적인 곡선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왜? 우리가 코일을 감아놓기 때문에 얘는 어떻더라? 이렇게 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했어요? 보급을 설치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뭐였어요? 정현 정류가 된다라고 했네. 자, 정현 정류가 되고 내가 보급을 자,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발생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더라. 그죠? 자, 정현 정류는 자, 가운데 점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얼추 맞다 보니까 불꽃이 발생하지 않더라 했죠. 그래서 불꽃 없는 정류다라고 했어요. 자, 불꽃 없는 정류다라고 표현했고, 자, 그다음에 이건 뭐였어요? 이건 우리가 자, 늦게 브러쉬가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브러쉬 말단에서 정류가 되더라. 급하게 전류가 바뀌니까 얘를 부족 정류라고 했고, 얘는 뭐예요? 자, 브러쉬 앞단에서 과정류라고 해서 부족 정류는 어디에서 브러쉬의 후단에서 말단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과정류일 때는 브러쉬의 전단이라고 해야 되나 앞단이라고 해야 되나? 전단 앞단에서 자, 불꽃이 발생하더라 했죠. 그래서 자, 이러한 정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또 뭘 하더라? 우리 아까 여기서 뭘 설치한다 했죠? 적당히 보급을 설치한다라고 표현했죠. 자, 보급. 자, 보급을 사용하든가.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가 우리 브러쉬 만나면서 얘가 정류가 발생하니까 브러쉬가 어떻게 할 때는 되겠더라? 브러쉬가 접촉 저항이 크면 브러쉬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값이 작을 거니까 전류가 작게 되면 어때요? 불꽃이 덜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목을 쓰거나 자,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또는 정류를 천천히 하기,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급과 탄소 브러쉬라고 하면 양호한 정류를 위한 대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상권성과 보급이 나오면 뭐다? 전기자 반작용 대책이다라고 기억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류.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혹시 저거에서 정현 정류에서는 불꽃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직선 정류도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이상적인 정류 곡선에서 이상적인 정류 곡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을 설치해서 이렇게 정현 정류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불꽃이 발생하는데 자, 브러쉬 앞단에서 발생하느냐 뒷단에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부족 정류, 과정류로 구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직류기에서 자, 기본적인 직류기의 특징들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이제 직류기. 또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발전기 종류. 에? 복권 발전. 사회자 발전기, 자회사. 진성 발전기, 진성 발전기. 자, 그 다음에 또 기억 남는 거?
자, 종류. 아, 전기자. 아, 직류 발전기의 종류 기억나는데. 아, 직류 발전기의 종류. 뭐였었죠? 자, 타여자와 기본적으로 타여자, 자여자 있었죠. 자, 타여자, 자여자 어떻게 구분했어요?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 따로 전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자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타여자. 자, 내가 발전기니까 내가 만든 전기를 가지고서 다시 자화시켰다. 계자의 전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자여자. 자, 타여자는, 자, 타여자. 아, 계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까 뭐가 있더라? 직류기에서 삼류소에서 계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더라? 자, 전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였어요? 타여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계자저항, 여기 있는 거를 전기자저항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여기는 계자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고, 자속 파이가 발생하고, 이 자속 파이를, 자, 뭐가 프로펠러, 즉 수차나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걸 끊었더니 유도기전력 E가 발생했었고, 이 E에 의해서 전기자 쪽의 전류 IA가 흘러가더라. 그리고 이 전기를 어디에? 부하에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에 이른 전류 IA라고 했었는데, 자, 이때 계자 전류와 유도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있었어요. 무슨 곡선? 특성. 자, 이거를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유도기전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해서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자, 계자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도기전력은 점점점 커지더라 해서 제가 요렇게 그렸었죠. 그죠?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계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유도기전력이 부하를 흘러서 이 부하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자, 부하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부하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하더라? 외부 특성 곡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하 전류 I와, 자, 전압 V와의 관계를 나타냈더니, 기본적인 타여자에서는 요만큼의 전압 강화만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 V는 유도기전력에서 뭐를 RA만큼 뺀 값이 바로 V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만큼 전압 강화 발생하니까 이 곡선이 어떻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더라. 그래서, 자, 전압 강화가 많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걸 정전압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네. 아, 타여자는 뭐다? 아,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타여자 외에 타여자는 정전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여자는 이렇게 하나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자여자는 뭐가 있더라? 자여자. 자,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또는 병렬로 또는 직병렬로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타여자하고 특성이 가장 비슷한 게 뭐다? 자, 계자와 전기자를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를 뭘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얘가 분권이더라. 또, 자, 계자와 전기자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직권이더라. 그죠? 자, 계자와 전기자를, 자, 이렇게 분권으로 연결해놓고 이때 위에다가 계자를 하나 더 썼네. 이거 뭐야? 아, 분권 발전기에다가, 자, 직권 계자를 하나 더 연결했어요. 이게 뭐예요? 복권. 그죠? 복권인데 내 RF가 RS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권 복권이라고 했죠. 굳이 제가 내분권 외분권 복권 안 그려도 되겠죠. 자, 내분권 복권 일반적으로 외분권 복권보다는 내분권 복권을 더 많이 쓴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유자일 때는 분권이 있었고, 자, 직권이 있었고, 복권이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기억 남는 게, 자, 타여자는 정전압 특성이고, 자, 분권에서 RF가 있었고 RA가 있었는데, 자, RA가 있었는데 얘는 뭐 해야 되더라? 내가 전기를 발전하려면, 자, 타여자 같은 경우는 외부 전원을 공급해서 자속을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어때요? 발전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계자가 뭘 갖고 있더라?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잔류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회전하니까 전압이 형성돼서 자기가 원래 만들어야 되는 정상적인 전압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전류 IA가 만들어져서
IF로 또 부하의 흐름 전류 I로 공급해서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를 정상적인 전압까지 쭉 끌어올려가는 걸 전압이 확립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 확립이란 말도 있었고 분권에서는 계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걸린 전압, 자 V는 여기 걸린 전압 V는 뭘로? V는 기전력 E 마이너스 IARA로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은 이 계좌 쪽에 걸린 전압과도 똑같더라. 그래서 IF, RF로 나타낼 수 있고,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자 요 전에 흐르는 전류 키르호프 법칙에 의해서 IA는 IF 플러스 I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요거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죠? 자, 요거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여자도 어떻더라? 자여자에는 뭐도? 분권도. 자, 분권도 타여자보다는 조금 내려오지만 어떻더라? 얘도 거의 정전압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죠 이거? 무부하 특성 곡선. 자, 무부하 특성 곡선 무엇과 무엇의 관계? 무엇과 무엇의 관계? 계좌 전류와 유도기 전력과의 관계.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자 계좌 전류와 유도기 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계좌 전류와 무부하 시 단자 전압과의 관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계유 계단 기억나나요? 자 계유 계단이라고 하는 걸 했더라. 자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V와의 관계를 나타내더라 했어요. 자 그래서 분권은 요 무부하 특성 곡선과 여기 있는 외부 특성 곡선이 비슷했죠. 자 근데 직권에서는 여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무부하 상태에서 발전된다 안 된다. 얘는 부하를 걸지 않고도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권일 때는 무부하 상태로는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하를 건다 하더라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들이 어떻더라? 자 여기에서 요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A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F나 결국 I는 어떻더라?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 부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더라? 유도기 전력과 유도기 전력이 계좌 전류가 커지게 되고, 계좌 전류가 커지니까 자속이 많아져서 유도기 전력도 커지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크면 클수록 어떻더라? 외부 특성 곡선을 봤더니 얘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얘가 뭐다? 직권. 그죠? 자, 직권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 전압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네요. 자, 그다음에 복권. 자, 복권에서 기억해야 되는 뭐 있었어요? 여기 있는 계좌가 몇 개 있더라? 2개 있더라. 자, 복권에서는 계좌가 2개 있으니 요 계좌의 방향에 따라서 뭐다? 가동 복권이 되기도 하고 차종 복권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자, 계좌가 2개 있으면 복권인데, 자 가동 복권, 차종 복권에 대해서 가동 복권 같은 경우 자주 서로 합해지는 방향이더라.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있으면 복권일 때는 어때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데, 내가 여기 있는 직권 계좌를 적당히 조정했더니 이거 어떻더라? 이렇게 똑같아지도록 만들 수가 있더라. 이걸 뭐라 했어요? 이거 뭐였지? 평복권. 그죠? 자, 평복권 발전기라고 했고, 그냥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은 과복권이라고 했고, 여기 있는 RS를 방향을 반대로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평복권, 과복권, 차종복권. 그죠? 자, 평복권, 과복권, 차종복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자, 복권인데 이 복권 복권을 뭘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분권이나 직권으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 분권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직권을 뭐 하면 된다? 직권 계좌를 뭐 하면 된다? 분권을 사용하고 싶으면 얘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직권을 달라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복권을 직권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권을
개방하면 되더라. 그래서 직단 분계 했나요? 자, 직단 분계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복권일 때 우리 요런 것들 중요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평복권일 때, 자, 평복권일 때는 어떻더라? 자, 전압 변동률이 가장 작더라. 그죠? 자, 평복권일 때는 우리가 전압 변동률, 자, 입실로는 어떻더라? 자, 우리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을 봤더니,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뭐분의 뭐다? 자, 정분의 무 전이다 라고 나타내서, 자, 전격 전압과 무부하시 전압의 차를 비교했더니, 자, 그 값이 0이 되는가? C 뭐가 되더라? 100. 그래서 이 값이 입실론이 0이 되는 게 뭐다? 평복권이 되더라. 그죠? 무부하시 전압 변동률이 0이 되는 거, 또는 자, 무부하시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게끔 설계한 게 뭐다? 평복권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여기 가동복권은 어떻더라? 가동복권이나 과복권 같은 경우, 직권 같은 경우는, 자, 입실론이 어떻게 되더라? 무부하시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더 작죠. 그래서 이 값은 입실론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차동이나 타여자 분권 같은 경우 입실론이 뭐죠?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 했네요. 여러분 요점 정리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은 것 하면 뭐다?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은 것? 자, 평복권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류 발전, 병렬 운전 있었네. 너무 많이 가는데 시간이. 직류 발전, 병렬 운전 조건.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뭐가 있나? 자, 단자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그죠? 자, 단자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또 외부 특성이 이치할 것, 또 수화 특성일 것이고요. 자, 그 중에 직권, 평복권, 과복권 운기는 자, 수화 특성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준합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 이렇게 봤었고, 자, 직류 전동기에서는, 자, 직류 전동기에서는 여러분 기억이 나고 있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정말 또 괜히 하나? 괜히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하는 건가? 자, 직류 전동기에서는 뭘 해야겠다? 자, 직류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는 유도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전이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자, 전압의 크기가 중요했던 거고, 자, 전동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더라? 자, 토크 회전수가 실은 중요한 거죠. 토크 구하는 식 기억하셔야 되고, 회전수 구하는 식 기억해야겠더라.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는, 자, 구조는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더라 그랬죠. 똑같은데 다만 직류 발전기에서는 N극과 S 사이에 교체를 놓고 내가 얘를 회전했더니 유도 기술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자, 전동기는 자, N극과 S 사이에 교체를 놓고 내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뭐하더라? 회전하더라 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있어요? 계좌가 있고, 자, 전기자 이렇게 그린다라면 계좌에 의해서 계좌 전류가 흘러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고, 자,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자 저항을 거쳐서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면 뭐야? 발전기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방향 중요하죠, 그죠? 이 방향 똑같이 계좌와, 자, 전기자를 그려서, 자, RFA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는데, 얘가 회전을 하더라. 언제? 여기 전기자를 흘려줬더니, 전기자 여기 단자전압 V볼트를 걸어줘서 전류를 흘려 보내줬더니 여기에 전기자 쪽에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압을 인가했더니 전류가 흘러서 결과가 뭐하더라? 결과가 회전하더라. 전동기죠. 여기는 전압을 만들더라. 아, 전압이 2V가 만들어지니까 발전기였고, 자, 전동기를 왜 내가 전기를 가해줬더니 역기전력에서 얘가 돌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역기전력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역기전력 이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발전과 똑같더라. 그죠? 60A분의 자, P이자 파이 N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K 파이 N이라고 하는데, 자, K 파이 N이라고 하는데, 이때 역기전력은 내가 부하에 걸어준 단자전압 V에서 뭐를? 전압강화, 전기자에서 발생한 전압강화를 빼준 만큼 발생하더라 그랬죠? 맞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전동기 돌리려고 할 때 전압 220V 걸어줘야 되잖아요? 220V 걸어주고 얘가 전기자 흘러가면서 저항강화 발생하겠죠? 전압강화 발생해서 나머지가 뭘로 나오더라? 역기전력으로 출력되어서 나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회전수라고 하는 거, 회전 속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역기전력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실은 자, 회전수 N은 K더티에 파이분의 이 C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은 다시 정리해서 뭘로? IA, RL. 자, 파이분의 V-IA, RL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회전수는 자속 파이에 뭐하더라? 반비례한다라고 했고, 자, 전압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저항 제어는 잘 쓰진 않더라. 효율이 낮아서 잘 쓰지 않고 전압 제어와 계좌 제어 사용하더라. 자, 계좌 제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출력 제어라고 했었죠. 자, 정출력 제어라고 했고, 자,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라고 표현을 했었네. 그죠? 자, 일반적으로 정토크 제어라고 하는 전압을 제어해서 정토크 제어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어디에서 여기에 넣어준 전압을, 자, 전압 부위를 조정을 했더니 자, 전압의 속도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타여자 방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타여자 방식에서 사용했었고, 정출력 제어는 어디에서? 계좌에다가 내가 계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계좌 저항을 조절하게 되면 계좌를 조절할 수 있더라. 그래서 분권 전동기에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했었네요. 자, 그래서 속도 N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크. 자, 토크.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한 역기전력이 나올 거고, 여기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이게 바로 뭐가 되더라? 전동기 출력이 되죠. 자, 전동기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이거는 회전 속도. 자, 출력 P는 뭘로 나타낼 수 있더라? 역기전력과 자, 전기자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전기적인 출력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모터가 회전하니까 우리가 뭘로? 자, 기계적인 출력으로 토크라고 하는 걸 써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P는 자, 25파이 IA 또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더라. 자, 이래서 토크에 대한 식으로 다시 변형. 자, 토크를 구했더니, 자,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로 나타내서, 자, 이 값을 정리했더니 뭐다? 자, 이 오메가가 2파이 F, 즉 2파이 60분의 N 분의 P라고 나타내니까, 자, 이 식은 어떻게 됐어요? 2파이분의 60 N분의 P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값 정리한 게 9.5 N분의 P 뉴턴메타로 나타낼 수 있고, 자, 뉴턴메타 했더니, 자, 이걸 뭘로? 1뉴턴메타는, 자, 1kg 메타는 1kg 미터는 9.8 뉴턴 미터와 같아서 식을 정리하면 이 값이 얼마? 0.975 N분의 P kg 미터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토크 T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얘는 K 파이 예. 그죠? 자, 역기전력은 K 파이 N이었는데 토크는, 자, 속도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많이 발생하다. 그죠? 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토크는 전기자의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그래서 토크 T는
K파이 IA다. 그래서 토크 T는 뭐에? 자수 파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흐르는 전기자의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전동기에서는 자 직류 전동기의 특징해서 쭉 기억하는데 여기 회전수와 자속과의 관계, 자 토크와 또 자속과의 관계, 회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직류 전동기는 직류 발전기하고 구조가 똑같아서 여기 있는 것도 어떻다? 타여자 전동기, 자여자에서도 자 분권, 직권, 복권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전동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자 직권 전동기. 자 기본적인 특징은 이러는데 직권 전동기는 토크가 어떻더라? 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변 속도 제어가 가능하더라 해서 토크 T가 IA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속도 변동률로 N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직권 전동기에서는 자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크다. 토크 변동률이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거, 전차, 크레인, 권상기용 전동기로 주로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야죠. 그래서 타여자나 분권은 정속도 전동기로 토크 T가 자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자 직권일 때는 토크 T가 자 전기자 전류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죠? 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아래 자 토크 곡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직류 전동기 운전 보면 자 전동기를 운전할 때는 또 어떻더라?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 저항기라고 하는 걸 전기자에 연결하더라 했죠. 자 이때 저항값은 어떻게? 최대가 돼야 전류가 작게 무니까 그죠? 기동 저항기의 저항값은 최대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계좌 저항기는 계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항을 연결해서 어떻게 한다? 자 저항을 최소로 놔야지. 그죠? 계좌 저항기는 저항을 최소로 놔야지 토크가 커진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속도 제어 아까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전압 제어는 아까 광범위한 속도 제어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타여자 전동기, 자 타여자에서 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계좌 제어는 정출력 제어라고 했는데 자 이 계좌 제어에 의해서 자 RF를 증가시키면 IF가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 있었네. 그죠? 자 그 식에다가 밑줄 그어놔야겠죠. RF 계좌 저항 값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어떻더라? 감소하고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더라. 그랬나요? 자, 세 번째 역회전에 전기자 전류나 자, 역회전을 하려면 어떻더라? 계좌나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역회전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타여자일 때는 극성을 바꾸면 역회전이 가능했고 자, 자여자일 때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극성을 바꿔버리면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둘 다 바뀌기 때문에 역회전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제동법 있었죠? 제동법 뭐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기계적 제동. 여러분 차에서 브레이크 건다고 그러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전기적 제동이다라고 해서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상 제동이 있더라. 자, 발전 제동은 자 전기 모터가 돌다가 이걸 끊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나온 전기를 어떻게? 그냥 저항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거. 발전된 전기를 태워 없애버리는 게 발전 제동. 이렇게 발전된 전기를 다시 회생해서 되돌려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회생 제동. 내가 급하게 급제동 해야 될 때 역회전을 해서 제동하는 방식이보다 급제동, 역상 제동, 플러깅 제동이란 말로 표현했죠. 자, 속도 변동률 또한 뭐더라? 속도 변동률은 자, 정분의 무정으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자, 우리 손실 무부하손, 부하손이 있더라. 무부하손은 자, 부하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손실이다 해서 대표적인 게 철선과 기계손이 있었고, 자, 부하손은 자, 부하가 흘렀을 때 저항에서 발생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동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자, 계산할 수도 없고 측정하기도 불가능한 손실, 효율부하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 자, 일반적인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전기나 전동기는 그 입력과 출력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약속하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발전기는 자 전기가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력의 형태로 효율을 정하자 그랬죠. 그래서 입력을 자 출력 플러스 손실로 써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으로 자 전동기는 입력의 전기를 입력으로 넣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의 형태로 바꿔서 자,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네요. 그래서 입력분의 자, 출력 자리에는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네요. 동기기 자 직류기만 했네 이런. 자 동기기는 뭐였어요? 자 동기 발전기 동기전기 여기서 제 기억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동기기 자 우리 직류기에서는 전기자와 계자 중에 자 누가 회전하더라? 전기자가 회전하더라.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기 발전기를 보자면 동기 발전기는 지금 교류 발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요런 계자가 회전하는 거 이렇게 전기자가 회전하는 것보다 자 계자를 가운데 두고 계자를 회전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쓰더라? 자 계자를 안쪽에 놓고 N극과 S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자 자 이 안에 있는 계자에 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요. 자 직류전원을 공급하고 외부에다가 뭐를 삼상권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자 삼상권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쓸 거다. 그죠? 이걸 뭐라 했어요? 안에 있는 계자가 회전하고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는 걸 쓰더라. 자, 회전 계자형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때 이 회전 계자형이 자, 계자형은 자, 전기자는 뭐하다?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계자의 형태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계자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다? 돌극형과 원통형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자, 돌극형, 원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돌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차 발전기 그게 뾰족뾰족 나 있는 수차 발전기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수차 발전기고 원통형은 터빈. 자, 터빈 발전기를 자 의미했었고요. 수차 발전기 돌극은 자 극이 어떻더라? 극이 뾰족뾰족하니까 극을 많이 할 수 있다. 자, 극수가 크다라고 했고요. 자, 터빈은 원통형이기 때문에 극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했죠. 자, 극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 극수가 작더라 했네. 자, 근데 극수가 많아지면 회전 속도가 어떻다 그랬죠? 자, 회전 속도가 자 적어진다라고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 속도 여기에서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동기기니까 얘를 뭐라고 하더라? 동기 속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자, 동기 속도 NS는 T분의 자 120F라고 해서 자 동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파수와 극수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를 동기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자 동기 발전기로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는데 자 돌극형 이 계자의 형태에 따라서 돌극형과 원통형을 분류하면서 자 극수가 많다는 거 뭐다? 속도가 느리다 저속도. 자 극수가 작으면 속도가 고속도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수차 발전기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더라? 무산형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무산형 발전기가 여기에 해당하더라라고 해서 요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동기 속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있더라. 외워야 될 게 있었어요. 동기 속도 NS는 자, NS는 극수에 따라서 극수와 주파수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극이다. 자, 극수 P가 이극일 때는 자, 이때 동기 속도 NS가 얼마? 자, 3600 RPM이다. 분당 회전 속도가 3600 RPM이다 라고 했어요. 4극이다. 동기 속도 NS가 얼마? 1800. 6극이다. 1200이었나요? 8극이다. 900. 10극? 720 RPM. 자, 요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다 암기했어요? 암기했죠?
자, 이거 다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자, 주파수가 60일 때 극수로 나눠주면 여기 회전 속도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 동기기에서는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고, 자, 이때 얘가 회전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자, 유도 기전력 이는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60의 1분의 피자 파이 n이었는데, 자, 얘는 뭐니까? 동기기니까, 즉 교류기니까 주파수가 일단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는 뭐다? 다시 한번 직류기. 자, 직류기에서는 유도 기전력이 60의 1분의 피자 파이 n이었죠. 자, 그럼 교류기. 자, 교류기라는 말이나 동기기나 같이 나온다고 했죠. 자, 이는 뭐다? 요 자리에 자리에 자, 4.44 주파수까지 나와야죠. 그죠? 자, 4.44 F 파이 M 볼트로 계산할 수 있더라 했었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요거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다? 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4.44 F 파이 M 볼트로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래서 동기기 구조 봤고요. 자, 회전 괴자형, 뭐 비철극형, 원통형, 돌극형 봤고요. 자, 이때 고정자, 자, 전기자의 권선, 자, 전기자 권선법 뭐가 있었어요? 우리 직류기에서는 고입회 중파, 그죠? 교류기에서는 이중 분단, 이층권과 중권과 파권과 이층권, 중권, 그다음에 단절권과 분포권이 있더라. 자, 그 중에서 단절권과 분포권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단절권은 짧게 감는 거. 그죠? 자, 자극의 간격보다 코일 간격을 짧게 갖는 걸 단절권이라고 했고요. 또 집중권 말고 분포권. 자, 하나의 슬롯의 코일을 단치 말고 자, 2개 이상 슬롯에 분포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분포권.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씀으로 인해서 기전력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어떻더라?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분단. 그죠? 자,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은 아까 뭐 하느라? 자, A상, B상, C상, 3상 무슨 결선? Y결선 한다라고 했죠. 그죠? 3상 Y결선으로 자, 결선해서 사용하더라. 잠깐 쉬죠. 이게 소리가 안 나네?